좀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의 첫째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내발하도록 꾀하는 일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꽤 어려운, 그러면서도 어린이 지도에 있어서 대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의 첫째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내발하도록 꾀하는 일이다. 그러면 하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내발하도록 하려면 어찌 하겠어요? 요것을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업의 기술이고 우리가 어린이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다 하는 체험을 축적하는, 알았을 때의 기쁨, 그 다음에 거듭 칭찬한다, 그 다음에 정기 멤버의 하나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또 다음 인간의 본성. 자, 식물,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식물은 향일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향 기쁨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기쁨이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향 기쁨성을 가지고 있다. 향 기쁨성이라는 말은 우선 그 우게 향일성이라는 말을 본받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어디다 쓰지 마십시오. 우리끼리만 알고. 향 기쁨성, 인간은 향 기쁨성이 있다. 식물은 향일성이 있는 거면 인간에게는 향 기쁨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말로 합시다. 그래서 이 향 기쁨성을 날마다 살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어찌겠습니까? 결국은 향 기쁨성을 어린이들이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맛을. 그러려면 어쩌겠어요? 작은 성공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하나라고. 그저께 우리가 이 수업에서 봤죠. 그 일본서 온 허 선생님 한 수업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린이들이 쭉 거기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줬죠. 요거. 이때 어린이들은 소위 기쁨을 느낀다, 그 말. 예, 그 선생님은 지금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향 기쁨성에 응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날마다 줄 동그라미 치고 그랬죠. 이것은 네. 인간의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향 기쁨성에 응답을 했다. 그것이 수업의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기쁨이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일엔 전력 투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 공통성이 있어요. 말은 표현이 다를 뿐이고 결국은 뜻하는 바는 같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안일하려는 본성이 있다.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보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편하고 싶다, 안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가 하면은 그와 반대로 변화에 대한 욕구를 또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부단히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석거리고 찝쩍거리고 꼬드겨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이와 같은, 특히 어린이는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본성에 응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린이가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어떻게 응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기술을, 그가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을 모르면은 교사로서는 격이 제대로 갖췄다고 볼 수 없겠죠. 사실은 이 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데,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 교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문직이라고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사나 법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는 전문직이다 그랬어.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일반직하고 똑같아. 일반직은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대로 놔뒀다가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와서 그대로 계속해서 일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우리는 내일 수업할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요새도 그러는가? 2시 되면 그 자녀들 있는 애기들이 다 선생님들 다 가는가? 그것이 아마 우리 한국에만 있는 참 이상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2시까지 일을 하다가 그대로 놔두고 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 어저께 했던 2시부터 그대로 이어서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교사는 안 돼. 그것이 안 돼. 왜냐면 어제 가르친 것도 오늘 가르친 것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니까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 내일 가르칠 것을 연구를 해야 돼. 준비해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기 본다 해갖고 집에 가갖고 교재 연구 하겠어요? 그 다음날 와갖고는 국어 시간 어떻게 가르칠 거나 하다가 그냥 생각 안 나지. 뚝딱뚝딱 가르쳐버리고 또 수학 시간도 어떻게 가르칠 거나 그작작 가르쳐버리고 다 이런다 이거지. 그래서 교직은 전문직이다 그랬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의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법관이 그럴 수 있습니까? 교사는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가르치는 방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시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은 내가 교장할 때는 스승날이면은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을 모시다가 일일 교사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수업이나 우리 선생님들 하는 수업이랑 똑같아요. 뭐합니까? 전부 발문합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말하면 다시 한번 자기가 말하자면 보완 설명을 하고 또 발문합니다. 손들면 또 시키고 그렇게 그것이 수업이에요. 그것이 수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수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날 모신 일일 교사가 아닌 다른 어떤 어머니를 모시다 놓고 수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머니도 다 먼저 발문해. 그 다음에 애기들이 손들면 지명해서 발표시키고 보충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지가 발문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죠. 우리 교사들 거의 다 그러죠. 교사하고 어머니들하고 그 어머니 교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기술로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교대 교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대 교수라기보다 교대라고 생각합니다. 교대는 일반 대학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야말로 애기들을 가르치는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저거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교육학의 지식만 가르친다. 교육학의 지식대로 어린이들의 사고나 행동의 방법을 바꾸려면은 어쩌겠습니까? 지식 갖고는 안 되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교대에서는. 근데 방법을 안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치신다. 우리 교대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사범학교 때 지금 교대 전신이 사범학교인데 사범학교 때 일제시대에 썼습니다. 일제시대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선생님들은 항상 표준이라고 그래요. 누가 지명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작아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가 작다. 좀 더 큰 소리를 해라.
그렇게 말 안 해요. 소리가 효준잖아요. 그럽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크기는 네가 말하고 있는 말소리의 크기는 표준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늘 표준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 뭐야도 얘기했지만은 체육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서 선생님이 말이요. 이 높이를 딱 올리면서 고래가 효준다요. 니샤라꿍 고래가 효준다요. 그런 말. 니샤라꿍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요새 내가 그때는 일제시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을 바꿔버렸어요. 일본 놈들이 참 고약한 놈들이. 요새 말로 하자면 우리말로 하자면 항군 이것이 표준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이것이 표준이요? 홍시 아니요. 이것이 표준이다. 하고 다정한 소리로 말을 해. 그렇게 그 사람들은 훈련된 것이요. 다정한 소리로 말을 해야 가마를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효준다요.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 그래서 모든 것은 표준. 그때 선생님들은 그랬어.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겉보집 속에 니들을 넣어갖고 완전히 표준으로 굳어졌을 때 그때 그 겉보집을 벗긴다 이런 말입니다. 니들을 사범학교에 들어오자마자 겉보집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때 겉보집에서 해방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 교사들은 사람이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교사들은 사람이 좀 다르다고. 다 일반 사람들이. 벌써 딱 굳어져 버렸어요. 행동이나 말이 교사로서 굳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사다. 그렇게 표준적인 교사를 만들었어요. 그때 사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나는 1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배웠지만은 근데 나중에 우리 교육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런 것을 배워갖고 오신 양반이 우리들한테 늘 그것을 가르쳐. 내가 그 양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그 양반 강의 때 한 말씀이에요. 교사는 이불 속에서도 교사라야 된다. 그 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불 속에서도 교사여야 된다. 옛날 교사들은 사범학교 교사들, 교육대학 교사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지금 교대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냐 그 말이야. 그렇게 가르친가? 너무 오래돼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된 교사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은 아직까지는 이게 월급쟁이 돈벌이야. 월급 버는 자리가 돼. 월급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전철 속에서 한 말, 월급쟁이 교사란 말,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월급쟁이 교사가 아니라 정말 진짜 교사가 되는 길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광주 선생님들한테 진짜 월급쟁이가 아니고 진짜 교사, 그야말로 전문직 교사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시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능대로 살고 있는 동물은 아직도 묻지 않으며 전지전능한 신은 이미 묻지 않는다. 인간만이 영원히 묻고 의문하는 중간적 지적 존재이다. 묻는 일은 본래 인간 고유의 극히 인간적 행위이다. 요시모토 히토스 선생의 한 말입니다.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참으로. 자, 다음에 이번에는 무코야마 요이치, 유명한 무코야마 요이치 선생, 일본의 초등, 중등 교육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든지 곧 각자의 생각, 상상이 허용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의욕이 내발하고 사고하게 된다고 했어요.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교사는 주로 참 많이 발문하지 않습니까? 발문한다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이것을 사고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 아니에요? 그럴 때에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도록 발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하게 알도록 그 말 뭐 말입니까? 그 어린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함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 어린이가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힌트, 지식이나 자료나 암식, 힌트를 주는 것. 그것이 교사의 발문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의욕이 내발한다. 생각하고 싶은 의욕이, 사고하고 싶은 의욕이 내발한다. 다음. 자, 공부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구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말이죠.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다나카 고요이치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거 여기는 토가 안 달아졌네. 이것은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에는요, 여기 토가 안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토를 단다고 달고 있습니다만 여러 번째 빠졌네. 자, 읽어봅시다. 어린이들의 과학하는 마음에 필요한 것은 호기심, 탐구심, 자주성이다. 재미있으면 좋아하게 된다. 좋아하는 일엔 열중한다. 열중하여 하나하나 꾸준히 해나가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다나카 고이치 선생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노벨 화학상을 받은 양반이 하신 말씀이라서 진리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들의 과학하는 마음에 필요한 것은 호기심, 탐구심, 자주심이다. 재미있으면 좋아하게 된다. 좋아하는 일엔 열중한다. 열중하여 하나하나 꾸준히 해나가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미? 좋아하게. 과학하는 마음, 호기심, 탐구심, 자주심, 자주성이. 자, 공부를 제대로 잘 하려면 공부란 참으로 재밌는 일이구나 하고 실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공부하는 재미를 실감하는 때는 어느 때냐? 알았다, 해냈다, 발표했다, 의미가 부여됐다. 의미가 부여됐다는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칭찬 들었다, 그다음에 알았다, 해냈다. 이럴 때 재밌다 이 말. 근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어린이들이 재미를 느끼게 하는 데는 우리 교사가 할 일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칭찬해 주는 것. 어째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칭찬을 많이 안 했냐? 어린이들의 대답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틀린 생각으로 아주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틀린 말을 했는데 칭찬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답이 정답이라고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준 어린이를 칭찬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칭찬을 안 하는 애기들은요, 부정당했다,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었다, 선생님이 말씀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나는 선생님한테 너는 틀렸다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기 대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80년 동안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발문을 해왔어요. 정말.
이것은 참 얼른 바꿔야 되는 일인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르침을 누가 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연수원에서 해야 됩니다. 연수원에서 강의를 과연 이거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 각자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얻어낸 것 그거 하기 위해서 발문하는 것이다. 근데 그 얻어낸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면체의 어느 한 면을 봤다고 말이에요. 각자가 어느 한 면을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은 그 중에 어느 한 면이 다 말하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각 면, 수없이 많은 한 면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그 어린이에게는 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어린이들이 다 다른 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다른 면을 다 발표를 쉽게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서 아까 가지고 쪽지에 써가지고 모으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보고 저 생각하고 내 생각 비교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이 출발점이 돼서 자기 생각이 없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된다고 말이죠. 자기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것과 비교하고 해서 보다 더 향상된 생각으로 말하자면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우리 어린이들을 지적으로 위축시킨 아주 참 큰 범인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십시다. 지금 그들이 신통치 않게 학습하고 있는 것은 생리적인 것은 아니며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주어지지 않. 요시모토 아까 이거 요시모토 선생 요 말이 있었던가?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부진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러하는 것은 아니라 인지하는 방법이 다르다. 요거 요시모토 선생 아까 얘기한 것이지. 그들이 지금 부진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러하는 것은 아니고 가르치는 방법이 그들에게 맞지 않다. 근데 크게 말해서 어린이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학습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바로 답인 줄 알았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안일하려는 본성이 있다.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보수성도 있다. 두 가지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부단히 수석거리고 찝쩍거리고 꼬드기고 도발해야 된다. 네. 자, 다음. 본능대로 살고 있는 동물은 이거 했던가? 네. 그다음에 인간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했습니다. 때 이거 됐던가? 네. 그 가만 있죠. 티까지 했어요. 향이성도 했고요. 식물은 향이성을 가지고 인간은 이것도 했나? 네. 어째서 이거 책을 잘 못 맺다 하냐? 자기 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가장 즐겁다. 이것도 했던가? 아니요.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 그때 인간은 즐겁다. 학습의 당사자, 학습의 주체로 자각하였을 때 그때 학습하는 것이 재밌다. 학습의 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자각했을 때 그러니까 집단의 소속감 또 소위 그 비군들은 소속감이 없어. 말하자면 이 학급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 소속감이 없다고 말이야. 나는 어디까지나 집단 외에 고립하고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학급 사회는요 공부 잘하는 애기하고
못한 얘기하고 다 둘러나눠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다리 없는 강이 있다고 말이에요. 잘하는 얘기하고 못하는 얘기는요, 강이 흐르고 있어 사이에. 근데 그 다리가 없어. 그러니 왕래가 안 돼. 이런 것이 우리 학급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학급 사회의 심리적 풍토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급 사회의 심리적인 풍토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것이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학급 사회의 심리적 풍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장 즐거워할 때, 자기 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소망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가장 즐겁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 학습의 당사자, 학습의 주체로 자각했을 때. 언제 그런 자각이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 자기가 인정받았을 때, 그때에 학습의 주체로 자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나도 이 학급의 일원이다. 다시 말해 학습의 당사자로서의 자각을 하게 된다. 학습 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졌을 때, 자, 참 이러면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학습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에 어린이가 학습하는 능동적 주체로 길러지는 때 언제냐? 전력을 다하여 달성한 기쁨을 만끽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전력을 다하여 달성한 기쁨을 만끽했을 때.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다시 말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이 정답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거기에 도달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력을 다하여 달성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어린이들이 전력을 다하여 달성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려면 어찌하겠습니까? 결국은 아까와 같이 기준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다 스텝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 스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가 스텝에 있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잘했다. 나 수준은 나 수준대로 생각하고 응답했을 때는 아까 가 수준과 똑같이 성공함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다 수준도 똑같이.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성취한 기쁨을 느끼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죄 많은 수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A군만이 칭찬받고 그들만이 성장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냈다는 성공 체험, 달성 체험을 하는 일.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냈다고 하는 성공 체험, 달성 체험을 하는 일. 그러니까 애기들이 학교에 가고 날마다 해냈다, 달성했다, 성공했다 이런 체험을 수시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에 봤죠. 그 허 선생님이 어린이들 나와서 노트 가지고 나왔을 때 동그라미 쳐주지 않았어요? 작은 과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작은 과제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썼다고 말이에요. 허 선생님은 그것을 보고 동그라미 다 쳐줬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냈다는 성취감을 해냈다고 하는 달성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수업할 때에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그 작은 성공의 기쁨을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써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본성, 발언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말하고 싶다. 자, 발언하기 주저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근데 발언하고 싶은데 주저한다고. 왜 그럴까?
교사의 안색을 본단 말이에요. 안색 본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을 못 맞추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답의 경우 선생님이 비록 작은 소리지만은 이것이 한량없는 실망감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일본서 수업할 때 본 일인데 그때 송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같이 갔어요. 교장 선생님 나란히 보고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나를 찌벅찌벅 하세요. 여기 보니까 추천해 보라고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근데 그 애가 누구냐고 하면 방금 선생님이 지명해서 발표한 애기요. 근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신호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애기는 안 우는데 그 애기는 울어요. 다른 애기들은 마음으로 울었을 것이다. 그 애기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데 틀렸다고 이렇게 신호를 받은 애기는 다 울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송원 선생님이 나도 찔벅찔벅 하면서 말이야. 족봐라. 울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 그거 봤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틀렸다고 통보를 받은 어린이들은 다 저렇게 눈에 보이게 울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게 울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참 아까 할 일을 지금 이 얘기를 내가 그때 안 했던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요 모든 어린이가 성장감을 느끼려면 무엇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성장했냐 아니했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잣대가 있어야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줬습니다. 그럼 과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있는 어린이들은 늘 비교 사고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느끼고 내 생각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자기 나름의 생각이 언제나 나의 발전에 나의 출발점이다 그 말이죠. 자기 나름의 생각은 언제나 내 생각의 출발점이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원식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서울대학 교수였었습니다. 이 양반이 나는 나중에 이 양반이 퇴임 후에 하는 것을 보고 이 양반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원형적인 행동은 자발적 행동이며 인간은 선천적으로 탐구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양반 행동은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 어린이의 본성을 살린다. 어린이는 발표하고자 한다. 어린이를 발표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발표시켰어. 근데 우수한 애기들 몇 명만 발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 자 발표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요? 김 선생님 모든 어린이를 하여금 부단히 발표를 많이 하도록 해서 그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요? 같거나 비슷한 생각. 같거나 비슷한 생각은 다 이거예요. 같거나 비슷한 생각 늘 비교한다. 어린이는 발표하고자 한다. 그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많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듣는 방법은? 첫째 이웃과 얘기한다. 무엇이든지 처음에 짝꿍하고 얘기하라고. 짝꿍의 얘기를 많이 들어.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 내 생각을 늘 비교해서 그래서 내 생각과 같다.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내가 미처 못 생각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더해서 더 좋은 생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내가 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비교 사고를 통해서 나는 향상적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믿어야 돼. 그러려면 어쩌겠어요? 교사가 지도를 해왔어. 너는 그만큼 잘했다. 선생님한테 가서 동그라미 하나 맞을 때 그만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줄 서갖고 와서 선생님 동그라미 맞았다. 동그라미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그대의 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인정해 주고. 그리고 내 눈으로 내 뇌가 성장했다고 해서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선생님이 해줬단 말이에요. 동그라미가 그것이 바로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것이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주고 선생님이 칭찬하고 한 것이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린이는 발표하고자 한다. 발표 제일 처음에 자기 짝꿍, 그 다음에 모둠, 짝꿍에서 끝났으면 모둠끼리 얘기해라. 그 다음에 어쩌 쓰겠습니까? 결국은 아까와 같이 써내가지고 말이요. 여기다가 같은 분류를 딱 해가지고 벌써 분류한 것 그 자체가 전부 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4개나 5개로 정리되면은 또 비교사고. 그렇게 해서 부단히 비교사고를 통해서 나의 뇌를 발전시켜야 된다. 또 그러니까 이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 뇌는 자기가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방금 내가 말한 그것입니다. 그 한 줄로 쭉 세워놓고 동그라미 쳐주는 거 그것이 공연히 하는 일이 아니요. 우리 뇌를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그 다음에 땀 집요한 추구 활동을 즐기는 본성. 이런 그 집요한 추구 활동이라고 해서 대단히 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힘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어린이들이 즐겨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 때 인간의 뇌는 발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뇌가 발달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교사다. 다음에 인간의 본성.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제일 처음에 슬기로운 시작. 슬기로워지고자 원한다. 슬기로워지기 위한 내적 외적 행동을 한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자 한다. 자신의 항상적 변화를 눈으로 보고 스스로 확인하고자 한다. 권위로부터 인정받고자 원한다. 스스로 확인하고 권위로부터 인정받으면 기쁨을 느끼게 한다. 도파민이 분비된다. 뇌가 강해진다. 이게 뇌가 발달할 때는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생성된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향상적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뭐야? 아까 동그라미 쳐주는 것도 자기가 향상적으로 변형됐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가지고 온 과제물을 여기다가 딱 붙여주는 것도 비교 사고하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인간은 물음이 내발했을 때 능동적으로 진지하고 집요하게 사고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 학습하는 기쁨을 만끽할 때 언제입니까? 첫째는 새로운 지식, 능력을 획득했을 때, 그 다음에 자력으로 획득했을 때, 인간은 학습의 기쁨을 느끼고 느끼는 학습적 존재이다. 근데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애기들이 학습을 안 하냐?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어린이들 가운데는 학습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린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지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의 본성. 아까 이거 읽었던 것인 것 같네? 네. 그 다음에 공격당하면 능동적으로 반격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50% 성공의 확률이 50%인 경우에 달성 동기는 최고로 유발된다. 요 애트킨son 이 말을 이보다 더 훌륭한 말은 우리 속담에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우리 속담이 훨씬 더 알기 쉽고 깊어요. 다음에
또 지금 그들이 신통치 않게 학습하는 것은 요시모토 선생의 말씀 아까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본성을 살린다. 어린이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발표를 많이 시켰어. 발표시키는 방법 무엇입니까? 소리로 발표하는 게 소리 내서 발표하는 것뿐만 그것이 발표 아니요. 글로 쓰는 것. 계속 쓰는 것. 이것도 대단히 훌륭한 발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요. 아리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준을 내놨는데 노트 2페이지를 40분 동안에 무엇인가가 노트 2페이지에 가득 적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무슨 단어로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고 무슨 부호를 쓰는 것도 있고 문장을 길게 쓰는 것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사고한 자취가 노트 2페이지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야말로 제대로 학습한 어린이다 하고 아리다 선생이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어서 일본에서는요 되도록이면 모든 어린이들이 그와 같이 사고를 넓고 깊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노트를 그렇게 많이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인간은 완전히 가려져 버린 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린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상태일 때 뭐 이렇게 아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여호선이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줄인다고 줄이는 거 이렇게 2번, 3번 나온 것도 있고. 인간의 본성. 여기에 수업의 모두에서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시작. 여기에 수업의 모두에서 학급의 어린이들 전원을 교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의 문제의식이 어린이들 각자의 내부로부터 스스로 오르도록 한 기술을 잘 소개한다. 다음 문제에서 접한 어린이들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가장 큰 수가 없는데 이를 간단히 쓰도록 한 것을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망설이며 능동적으로 해 보입니다. 인간은 무엇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와 같이 망설일 때 각자의 전지와 전능을 다하여 스스로 사고하는 주체로 전환될 본성이 있다. 인간은 뭐뭐인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사고하는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이 이러기 때문에 이 본성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요건데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 어린이들 각자의 본성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린이들은 넓고 깊게 사고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어린이들의 본성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롬백 어린이의 소망. 자, 1, 2, 3, 4, 5까지 쓴다. 1. 읽어봅시다. 시작. 안정감을 갖고 싶다. 권위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한다. 자력으로 수행하고 싶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획득하여 자신을 향상시키고 싶다. 는 그런 자존의 요구가 있다. 정말 알 것. 자, 그다음 봅시다. 인간의 본성. 또 인간의 본성. 그다음에 자신이 시작. 자신이 성취한 일이 구체적으로 보일 때 성취감을 갖게 되며 다음 일에 의욕이 내발한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해냈다는 만족감, 나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다음 일에 도전케 한다. 성취하기 쉽도록 하는 연출의 3조건. 그 내가 이렇게 한자 이제 쓰십시오. 성취하기 쉽도록 하는 연출의 3조건. 문제의 난이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시사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양, 가로 안에 제한 시간 내에 성취 가능한 양. 그 다음에 3번 문제 해결에 소요하는 시간, 길지 않아야 한다. 또 이것은 어째 토를 만들어 놨네요. 다음으로 갑시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우러나도록 할까? 무엇이 그럴까요? 다 같이 어린이 시작.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누구로부터도 강제되지도 아니하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때는 어떤 자, 경우인가? 어떤 경우입니까요? 그 일을 함이 즐거울 그렇지. 때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즐거움이 모든 학습의 동기가 되고 활력이 된다. 스스로 즐겁겠다고 생각되는 이 일을 스스로 하게 된다. 자, 무엇이에요? 그 일을 함이 즐거울 때. 그때 인간은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연구라는 건 뭐 때문에 합니까? 교재 연구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하냐면은 그 일을 그것을 공부하면은 아따 즐거웠겠다 하는 생각을 어린이들의 저 깊은 내부에서 치솟아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재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인간의 본성. 인간은 자 시작. 인간은 누구나 학습하고자 하는 곧 알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인간의 본성을 저해하고 있는 제1의 족보는 알기 어렵게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요거 알기 어렵 이루어지는 수업. 예, 참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이 비군이 왜 만들어지냐 하면 알기 어렵게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어린이의 본성을 살린다. 어린이는 발표하고자 한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모토 선생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지금 부진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인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부진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방법이 그들에게 맞지 않다. 네.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 야, 인간의 본성에서 사람은 정체를 싫어한다. 정체. 그다음에 변화를 원하는 동물이다. 정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냐고 가만히 있는 거 정체입니다. 어린이들은 자꾸 앞으로 나가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수업이 잘못되면 정체하게 만들어 버린다. 자, 다음에 자, 인간이 가장 즐거워할 때, 자기 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소망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자기 실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 학습 당사자, 학습의 주체로 자각하였을 때, 학습 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자각하였을 때, 학습 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자각할 때,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무실 안에서도 소속감을 느낍니까? 어쩐지 선생님들 나를 따돌린 것 같다. 그것은 소속감을 느끼는 거 아니죠. 모든 선생님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에 쓴다. 어떤 경우라도 내 편에 쓴다. 이럴 때 우리는 소속감을 느낀다고 하는 말. 그래서 그 집단에 대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소속감 느끼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또 어린이가 학습하는 능동적 주체로 길러지는 때는 언제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력을 다하여. 두 번째는 달성한 기쁨을 만끽 했을 때. 전력을 다해서 달성했을 때, 그때 인간은 기쁨을 느낀다. 그때 전력을 다해서라는 것은 어린이마다 다 다르겠죠. 1학년 어린이, 2학년 어린이. 다음에 해냈다는 성공 체험, 달성 체험을 하는 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과제를 성공하기 쉽도록 연출한다. 연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2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